아, 이거는 강제로 좀 앞에다 묶어놓고 앉혀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돈만 날리고 계속 또 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20kg 빼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니까. 자, 그러면 요요가 없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대요. 13kg 이상 뺐는데도 5년 이상 잘 유지를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적지 않게 기초대사량 이상을 먹어주고, 급하게 빼는 것보다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으로 살 빼면은 요요가 안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원장님, 저는 요요가 올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이어트 시도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 몸으로 사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다. 요요가 오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요요는 보면 오는 사람들은 계속 와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들은 상담해 보다 보면은 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중 변화가 이랬고요, 빼고서 유지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요가 오지 않는가, 어떻게 했을 때 요요가 잘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요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되게 많이 쭉쭉쭉 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요가 많이 오고, 두 번째는 의지는 충만한 거에 비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정석적인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쫙 다 줄이고 쫙 다 참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채로 일단 식사량만 줄이니까, 이게 생명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굶주리면은 그게 팍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더 자주 오고, 일단은 저도 20대 때는 항상 요요를 달고 살았고, 그냥 뭐 한데, 근데 사실은 요요랄 것도 없이 저는 3kg 이상 빼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항상 한 일주일 넘게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항상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30대 후반이 돼서 산후 다이어트하고 결혼식 때 빼고 한 이후로는 요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 1kg도 없었고, 오히려 한약을 복용하면서 좋은 식습관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도 4kg 정도 더 빠졌죠. 그럼 산후 다이어트 결혼식 할 때는 얼마나 빠진 거예요? 결혼할 때 제가 4kg 정도 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낳고서도 8kg 정도를 뺐고, 그 다음에 둘째 낳고서는 한약 먹는 기간에는 12kg 정도 뺐고, 한약 다 복용하고 나서 점점 그래도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kg 정도 더 빠지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올바른 다이어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빠지고 나서 1년 반 됐죠? 1년 반째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올바른 식습관이랑 적정량의 식사량이랑 이런 게 몸에 배어서 나는 그냥 몸에 밴 대로 살았을 뿐인데 더 빠지더라고요. 저 진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는 병원에서 밥 나오는 거 있죠. 그냥 일반식 똑같이 급식 똑같이 먹고요. 점심 저녁 그냥 그렇게 먹었고, 평상시에는 그냥 한의원 앞에 있는 거 식당 일반식 가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뭐 떡볶이, 뭐 김밥 이런 걸로 돌려막기 하고 있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배달 음식으로 저녁 시간이 따로 없게 그냥 뭐 김밥이나 만두 같은 거 이런 걸로 돌려막기 하거든요. 토스트 같은 거로. 그래서 저 진짜 아무거나 막 먹고 살아요. 근데도 지금 유지 잘하고 있죠, 의외로. 그리고 우리 집은 음식을 집에서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배달로 반찬을 시켜다 먹고 있는 상태고, 그건 있는 거죠. 아, 이런 게 좋은 거, 이런 게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배달 음식을 고를 때, 약간의 메뉴를 고를 때는 그래도 가급적 이런 쪽 그렇게 좀 먹는 편이죠. 막 그렇게 따져가면서 막 요리하거나 막 엄청 힘들게 칼로리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요요가 안 오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막 칼로리 따져가면서 하고 계산하면서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체중이 그때보다 한 지금 5kg 덜 나가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왜 요요가 안 왔고, 그 요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요요라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안전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내가 원래 있었던 체중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가려는 게 요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조금 바짝 덜 먹어가지고 한 3kg를 뺐어요. 그럼 내 몸에서는 막 지금 대사를 낮춰야 돼. 그래서 대사도 낮추고, 호르몬들 중에서 막 먹게 하는 호르몬들을 계속 분비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에요.
내가 갑자기 평상시에 익숙하던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고 칼로리를 좀 제한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쓰는 걸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는데 내보내는 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내 몸 입장에서는 자꾸 말라가는 거지. 그걸 원치 않는 거야. 그냥 내 몸은 어제처럼 오늘처럼 계속 똑같은 상태로 살아오기를 원해서 다시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칼로리를 덜 태우는 몸이 되기도 하고요.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이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배고프게 하는 호르몬은 늘려서 더 많이 먹게 해요. 요즘에 나온 결과가 신기한 게 한번 지방세포가 막 늘어나서 살이 찌게 되면은 그 지방세포가 그걸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살찌우게 되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살을 빼려고 하면은 몸은 살이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은 한 6개월 정도를 내 몸의 평균적인 세트 포인트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꾸 나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80% 가까이가 요요가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것저것 수치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개는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요요가 온다 였고 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5년 후에는 거의 90% 가까이의 사람들이 체중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거 보면서 나는 요요가 안 왔는데 나 1년 반밖에 안 됐네. 아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요가 없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일단은 저는 쭉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산후 다이어트다. 그러면 요요가 되게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산후 다이어트는 임신이라는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의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이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 체중이 된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쪘기 때문에 일단 빼놓기만 하면 유지는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평생에 걸쳐 살이 쪘던 사람은 그러면 요요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다이어트를 요령 있게 똑똑하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었대요. 13kg 이상 뺐는데도 5년 이상 잘 유지를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사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적지 않게 기초대사량 이상을 먹어주고 급하게 빼는 것보다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습관의 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내가 요요가 오는 이유는 다이어트 했을 적에 했던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의 체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평생 적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에요. 그거지. 내가 극단적인 걸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극단적으로 너무 쪼여가지고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습관 개선이라던가 평생 이 정도로 했을 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게 요요가 없는 방법이고,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요요가 없이 쭉 잘 유지됐던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했던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떤 방법으로 살을 빼느냐보다 이 사람이 습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가, 그 마인드의 차이가 유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약 먹을 때뿐이고 끊으면 요요 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마인드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반드시 이거는 좋은 습관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요 습관 개선을 조금 더 지름길로 허들을 낮춰주는 게 한약의 역할이고, 반드시 내가 어떤 개선을 이루어내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키가 165에 한 70kg쯤 됐어요. 그러면 이 체중은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었고 간식 어떻게 먹었고 운동 어떻게 했고 요게 완전히 반영이 된 게 지금 현재 내 몸무게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운동을 했든 뭐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든 뭘 했든 빼놨는데 그때 행동을 더 이상 중단을 하고 옛날처럼 다시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면은 그 체중으로 다시 서서히 수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으로 살 빼면은 요요가 안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운동을 조금씩 했던 그룹하고 많이씩 시켰던 그룹하고 요요가 누가 더 안 오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의외로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만 해주면 운동을 많이 한다고 요요가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했을 적에 했었던 생활 양식을 고수해 나가려고 하는가, 그러면 요요가 오지 않죠. 그 불행한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좀 내가 음식을 줄인 상태로 살면 평생 불행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냐고? 그렇지는 않아. 선생님이 아주 딱 끊어버린 게 뭐냐면은 당분이 가득한 요거트. 선생님은 요거트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항상 4개씩 먹었어. 4개씩 먹었던 이유는 5개부터는 설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4개씩만 먹었고, 근데 그게 처음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끊을 때 조금 괴롭고 힘든데 그게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잖아? 그러면 그냥 내 삶에서 그게 차지하는 의미가 빠져버려. 그리고 그걸 다른 기쁨이 대체한다? 그래서 의외로 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렇진 않아. 맛있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거를 잊을 수가 있는. 잊을 수 있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걔가 빠지잖아? 그럼 새로운 다른 게 들어와. 그래서 나는 딴 거를 먹어도 그게 맛있다? 그런 거 있지. 왜 그 연애를 할 때 옛 남친이 사라지면 그때는 괴롭지만 새로운 남친들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럼 잊어버려지는 것 같이 내 삶에 되게 새로운 음식들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그거가 충분히 기뻐.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요거트 먹는 거를 무가당으로 바꿨어요. 그냥 그릭 요거트류나 무가당류로 바꿨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그리고 두유 같은 거 있죠. 두유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뭐 음료 시킬 때 시럽 넣는 거면 시럽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변화를 시켰는데 그게 그냥 익숙해지니까 또 괜찮아. 맨날 치킨을 먹는 사람들은 국내 치킨 이런 거 있잖아. 오븐에 구운 닭 이런 걸로 한번 대체를 해보다가 슬슬 맨날에서 한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다가 3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다가 하면 그렇게 막 괴롭지 않을걸? 근데 그렇게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으로 줄이잖아? 그럼 어느 순간 그냥 까먹고 지나가는 때도 생겨. 내가 아이스크림이 그랬어. 아이스크림 얼마나 돼요? 저 아이스크림은 임신했을 때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거든요. 넘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막 2개 정도 내지는 3개 정도씩 먹기도 했어요. 더구나 나는 만삭때가 여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다가 그게 이제 하루에 1개로 줄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3일에 1개로 줄더니 토요일날 퇴근할 때마다 1개. 그렇게 줄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아 귀찮아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맛있는 걸 알잖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 욕구가 처음에는 한 100 정도잖아? 그러면은 나중에는 한 70, 60, 50 이렇게 점점점 떨어져. 맛있는 거 아는데 그닥 그 욕구가 이제 100이었던 게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먹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 이미 욕구가 100인 사람들은 사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안 먹고 싶어진다는 느낌 자체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먹어 그냥.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더니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일부러 한 번씩 먹어주래. 그게 이제 요요가 덜 오는 방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참고 내 행복을 제한하는 걸 하지 말아라. 신기하지?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해서 그거를 벌써 논문으로 실험으로 막 해놨어. 그래서 내 습관들 중에서 이거는 조금 고쳐볼 만한 여지가 있다. 힘도 안 들이고 그런 것들을 고치면 좋지. 달달한 음료 먹던 걸 조금 덜 단 거, 그냥 뭐 콜라 먹던 거, 사이다 먹던 거를 탄산수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나가도 얘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쌓이면은 되게 큰 효과가 나거든. 그래서 많은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습관의 개선이다. 습관이라는 게 그거거든. 다이어트 할 때 했던 행동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나중에도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쭉 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체중은 그때랑 쭉 비슷하게 가게 될 거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서서히 올라가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래 나 이때부터 딱 다이어트 날짜를 잡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전날까지 잔뜩 먹어놨다가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준비돼서 막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오래 못 가고 금방 지치고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요요도 엄청 빨리 오지. 왜냐면은 그만큼 참아놨던 게 이제 폭발하니까. 어떤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양만 떨어지면 요요가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외부의 개입, 예를 들어서 뭐 내 일상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약만 먹었을 때 뺀 살은 약 빠지면 그대로 돌아와. 내 습관들을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드는데 얘가 익숙해지기까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 그 시간을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하려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지, 식단의 개선이나 아니면 식습관의 개선이나 내 행동의 개선은 꼭 필요한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돈만 날리고 계속 또 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알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막 50대인데도 20kg도 빼시고, 어떤 분들은 20kg 빼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니까. 이게 요요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망가져 있고,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 찐 양이 많이 달라서 약간 고도비만 이상해 그렇게 가신 분들도 많고. 근데 또 이거는 강제로 좀 앞에다 묶어놓고 앉혀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살아온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려면은 이게 누군가 옆에서 개입을 해주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한 번 들으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찾아봤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되게 의지가 있고 개선의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요요가 왔었다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상담을 할 때 한 번도 그 정도 체중을 가보지 못한 사람보다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또 그만큼 빼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다이어트 시 얼만큼을 성공했는가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만큼 갔다 왔다라고 하고 그 갔다 온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몸은 한번 빠졌을 때 체중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또 가기가 쉬워요. 한번 갔던 사람들은. 한번 가보긴 해야겠네요. 네. 한 번 가면 그게 2번 가고 3번 가고 그렇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지 단 한 번만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한 번 내가 실패를 해보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다이어트는 뭐 실패했지만 그래도 요건 내가 얻었다. 두 번째 해본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요건 얻었다 라고 하고 점점 예전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살을 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빠진 살은 유지가 될 수가 없고 내가 변해야 그 몸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해보는 게 전부 다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될 거거든요. 이런 영상 찾아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